일단 그림들을 사례로 좀 한번 볼게요. 어, 자, 아이고, 어떻게 또 이걸, 잠시만. 어, 뭐 이거는 위에서 본 각도예요. 이거는 위에서 본 각도니까 눈이 여기가 둥글게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살짝 아래에서 본 각도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귀가 눈과 이렇게 봤을 때 귀가 위에 있으니까 이거 위에서 본 시점이 되고요. 이거는 눈과 귀를 비교하면 귀가 아래에 있죠. 이건 아래에서 본 거예요. 아래에서 보니까 위에 눈꺼풀이 더 둥글고 아래 눈꺼풀이 덜 둥글게 나왔죠. 이거는 위에 눈꺼풀보다 아래 눈꺼풀이 훨씬 더 둥글게 나왔죠. 단순히 뭐 얘가 캐릭터가 눈매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볼 수는 많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받는 앵글인데 아래에서 보니까 위에 눈꺼풀이 더 둥글게 나오고 아래 눈꺼풀은 덜 둥글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뭐 눈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그 표현되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참. 자, 이 그림들도 한번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참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쪽으로 이렇게 눈구 쪽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엄연히 요건 이미지적으로 잘 만든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요 끝나는 요 선이 그 끝나는 이 포인트만 엮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눈썹에 숱을 많이 두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눈매가 약간 날카롭다가 아니라 이쪽이 좀 높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그 속눈썹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포인트 자체는 정확하게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이 속눈썹을 보지 말고 흰자의 형태만 엮어보면 안정적인 눈의 형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정면이니까. 여기도 이런 어떤 눈을 한번 잘 보시고 뭐 그렇지만 여기도 눈 보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꺾인 거에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완전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얼굴도 아래에서 본 느낌 그대로 아래에서 봤을 때 그 적용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이제 귀 위치와 보면 아래에서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얼굴 각도가 지금 반대편 눈이 안 보일 정도니까 좀 더 많이 측면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측면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의 이 꺾이는 이 현상도 제법 심하게
꺾여서 표현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윗눈꺼풀을 그리는 이 라인이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듯이 쭉쭉 그어지는데,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분명히 어떤 굴곡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얘랑 아까 전 거랑 완전 다르죠. 느낌 자체가. 이것도 보면 확실히 정면이 아니니까 이 눈의 꺾임이 보여지면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눈매가 다르죠. 눈매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각도에 따라서도 그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면이 그리기가 쉽죠. 눈은 이미지 뽑기가 선의 어떤 꺾임을 표현 안 해도 되니까. 지금도 반대편 눈이 안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이 꺾여 있는 게 엄청 많이 꺾여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뭐 그림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기울었어. 자, 이런 게 이제 완전 측면 쪽입니다. 완전 측면의 눈의 형태입니다. 그죠? 완전 측면의 눈의 형태죠. 분명히 다르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눈에 이 꺾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윗눈꺼풀의 꺾임이. 속눈썹 이 표현 때문에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약간 아래에서 보니까 눈매 형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정면은 얼마든지 그리기가 좀 편한데 둥글게 처리를 해도 되고, 이런 것도 보면 측면, 정면 분명히 자신의 그림에 맞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뭐 제가 또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도 정면에서 측면까지의 과정에서 그 형태 변화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각자의 어떤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그림처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또 소화를 해줘야만이 그게 좀 더 뭐 이렇게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응용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뭐 그렇습니다. 뭐 혹시 이거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호균 씨 좀 이해가 좀 되셨을라나? 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림에서 나오기는 또 그런 거랑 또 아닌 걸 수도 있어서. 일단 호균 씨는 각도마다 한번 그림을 그리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서 피드백을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림에서 확인하고 그림에서 또 얘기를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하죠. 각도별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구질구질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면과 반측면 45도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측면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얘들
얘들 셋은 정보 교류가 안 됩니다. 정보 교류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면을 잘 그린다고 해서 반측면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면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반측면을 그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면을 정면 그리는 사람, 정면을 그리는 사람이 정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정측면을 그리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만. 자, 무슨 말이냐면 귀를 뒤에 배치하는 거예요. 정면을 가지고 정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귀 위치가 각도가 바뀌어도 귀 위치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반측면에도 귀가 여기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측면으로 가도 귀는 항상 여기 있어요. 눈, 코, 입만 가지고 자꾸 어떻게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에 대한 그 면 분할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정면과 완전 측면이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을 그릴 때는 정면의 정보, 반측면을 그릴 때는 반측면의 정보, 정측면을 그릴 때는 정측면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그 각도에서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의 정보와 반측면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그러면 살짝 정면보다 살짝 틀어놓는 각도. 자, 요거는 정면을 가지고 여기에서 요 정보를 가지고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눈 두 개, 코 두 개, 눈 두 개, 귀 두 개, 콧구멍 다 보여지고 입 다 보여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콧구멍 두 개, 눈 두 개 다 보이고 귀도 다 보여지죠. 차이가 있는 건 각도가 약간 틀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쪽 면적이 좀 넓고 이쪽 면적이 좁아졌다라는 차이. 그 차이 빼고는 다 동일하게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이제 요 사이의 면이 요게 된다는 거죠. 뭐 우격다짐식으로 하면요. 뭐 반측면 같은 경우에 45도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 많을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살짝 돌리고 살짝 더 돌리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뭔가 규정 짓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자, 반대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45도 각도가 되면 귀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귀가 반대편 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편 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요 각도 쪽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반대편 눈, 돌아가는 면 쪽에 위치해 있는 눈을 그리는 데에 있어서의 그 면적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 눈을 그리는 데에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그리기도 힘들어지고 점점 측면 쪽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편 눈을 그리는데 면적에 여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면 쪽으로 좀 더 이동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를 그릴 적에 뭐 얼굴을 잡으면 모서리 부분 나누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코가 이쪽이 온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편 눈 그리는데 무리 없죠. 면적이 넓으니까요. 그렇다고 반대편 귀가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귀는 이쪽에만 보여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각도죠.
코가 이 외곽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각도까지는 반측면 형태로 보면서 접근하는 편이에요. 뭐 면만 좀 좁아졌지. 자, 이렇게 되면 면이 좀 더 좁아졌죠. 뭐 이것도 아까 각도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좁아진 만큼 눈과 귀가 멀어져야겠죠. 이러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측면 쪽으로 좀 더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완전 측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딱 귀가 중심입니다. 얼굴의 중심에 귀가 옵니다. 귀. 눈, 코, 입은 화면에서 비중이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얼굴 면적이 한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여기에서 눈, 코, 입이 끝납니다. 사실상 눈이 여기서 끝나죠. 자, 이렇게 나와야만이 완전 측면인 거예요. 귀가 우선이죠. 우선. 저는 완전 측면 그릴 때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귀의 위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눈, 코, 입이 많이 보여지는 면에서는 코를 그 위치 잡는 것에 그 코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측면 쪽으로 조금 더 돌린다고 하면요. 조금 더 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이런 반대편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겠죠. 반대편 눈이 뭐 살짝 보이던 속눈썹이 보이던 코가 일단 외곽선 바깥으로 빠집니다. 뭐 귀 나오겠죠. 자, 요런 각도가 있다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면에서 조금 틀어진 방향은 서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완전 측면과 조금 더 그 정면 쪽으로 돌아간 각도는 요 두 가지 각도는 서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간에는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각도마다 이제 그려나갈 때 어떤 제가 그려나갈 때 어떤 방식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자, 우선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살짝 가면 거의 그리는 식은 중심축을 약간 틀어놓겠죠. 사실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잡아놔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실제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냥 잡아놔요. 일단 대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을 그리죠. 눈을 그리고 반대편 눈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 그리는 느낌처럼 그려줘도 됩니다. 코에서 뭐 살짝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쪽이 조금 좁을 것이고 이쪽이 뭐 살짝 넓어지는 정도. 그럼 여기는 귀가 많이 보여지거나 여기는 귀가 적게 보여지거나 요런 정도로만 빼주면 목을 그릴 때는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요런 각도가 됩니다. 코에 손이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측면 각도가, 이 반측면 각도를 그리면서는 정면부가 많이 보여지는 방향을 선택할지 측면부가 많이 보여지는 방향을 선택할지를 봐야겠죠. 정면부가 많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면분할 이런 식으로 잡겠죠. 모서리면을 여기다 두고, 그럼 코가 이쯤에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귀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눈을 잡을 때 여기를 좀 더 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꺾지 않으면은 눈의 폭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좁아진 면의 그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의 라인이 분명히 잡히겠죠. 그 다음에 간격 생각하면서 반대편 안구 역시 미간은 비대칭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얼굴을 그릴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완전 측면에서 보면 코끝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선상이에요. 미간, 입술, 턱 비슷한 선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각도에서든 미간과 입술, 턱 얘는 같은 수직선상에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요런 정도로 봐서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턱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의 가운데도 대충 맞출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가 턱의 위치가 잡혔다는 얘기는 이쪽 라인을 끊어 내려오는 과정이 그나마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 위치. 귀 뒤에서 목이 시작되죠. 뭐 이런 각도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조금 더 측면 쪽으로 모서리는 이쯤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측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귀, 코, 모서리면 좀 줄일게요. 이렇게 되면 거의 완전 측면에 가깝죠. 완전 측면 그리듯이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그리는데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는 이 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눈을 그려야 될 때가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쉽게 보면 완전 측면에서 완전 측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 놓고요. 눈을 가까이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정측면입니다. 정측면. 여기에서 각도를 약간 돌리겠다라고 하면 눈을 좀 멀리 놓으면 돼요. 이 간격을 떨어뜨려서 눈을 조금 뒤쪽으로 잡아주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간부가 좀 면이 나오겠죠. 반대편 속눈썹 좀 그려주고 상황에 따라 뭐 입술을 좀 더 길게 빼주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 각도 가기 전이겠죠. 뭐 그 다음에는 반대로 눈을 더 가까이도 한번 붙여 봅시다. 눈썹이 이렇게 되겠죠. 입술은 더 짧아져야겠죠. 귀가 가까이 붙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왔죠. 여기에서 더 뒤로 가게 되면 더 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이 눈을 벌려야 됩니다. 이 각을 벌려줘야 좁아지겠죠, 면적이. 좀 제가 애매하게 잡았는데. 귀가 더 당겨지겠죠. 어쨌든 눈의 위치를 간격을 조절하면서 요런 각도 변화에 대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완벽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직 시간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냥 우리 한번 그림으로서 봅시다. 반대편 이쪽 눈을 그리는 경우는 이 각도에서요. 이쪽 눈을 그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은데 이쪽에 눈을 그릴 때가 약간씩 어려워집니다. 뭐 때문에 어려워지느냐면 좌우 대칭 형태로 뺄 거냐 아니냐인 것 때문입니다. 자, 이건 좀 별도의 문제인데. 자, 이런 눈의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거를 좌우 대칭 놓게 가면 이 눈이 이 눈인 건 아닙니다. 좌우 대칭으로 놓고 이미지를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건 좀 곤란하네. 자, 요 눈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반대편 눈을 그릴 때 이렇게 된다. 물론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쪽보다는 이게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게 너무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접근하기보단 그냥 안구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약간 요렇게 돼버립니다. 요런 이미지적으로 가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속눈썹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서 여기만 좀 잡아주는 의미인 것이지 이게 속눈썹이라고 칠게요. 그런 것이지 이 안에 흰자의 형태로 봤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튀어나와 있는 이게
그럼 미간이 비대칭하게 나오면서 뭐 미간, 턱 비슷한 현상이 잡아주겠죠. 애매한데 이거. 간격이 너무 좁았던 것 같네요. 뭐 요런 형태. 비슷비슷해. 각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가면, 측면 쪽으로 만약에 더 이동한 각도로 그리게 되면 그냥 있잖아요. 약간 요런 눈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 각도를. 요 각도 그대로 이동. 그대로 이동. 지금 제가 약간 기울기가 먹혀버렸는데, 그대로 이동하면 미간 잡고 요 눈 똑같이 그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썹을 이렇게 붙여주죠. 요 각도에서 요런 입이 나올 수 있어요. 만화적 표현으로. 이 좀 안 맞네. 아, 이거 애매한 각도. 그러니까 보면 이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왔던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 이렇게 복잡하고 애매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안구가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연습하실 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이거 미간과 턱이 비슷한 선상에 놓인다라는 거, 같은 직선상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그리는데 조금 접근하기, 각도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접근하기가 조금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자, 이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눈, 코, 입의 변화가 이 각도의 변화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잖아요. 단순하게는. 아,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눈을 뭐 단적으로 눈만 봤을 적에요. 눈만 봤을 때 이 각도를 트는 과정에서 이 눈에 이것만 좀 심하게 꺾어주면,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조금 더 각도 변화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을 아일랜드 양경일 씨 만화를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그 사람 그림 스타일대로 많이 그렸었는데 그냥 이런 눈 굉장히 쉬운 눈이었죠. 뭐그 사람 그림이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쁜 그림이라고 절대 뭐 볼 수는 없고, 그냥 항상 저는 이런 눈을 그렸어요. 굉장히 쉽게. 이게 정면의 눈은 아니죠.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그리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작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에서의 눈은 너무 쉽게 그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 3번으로 끝나는 거죠. 강백호 눈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2번, 선 2번, 선 3번이면 끝나요. 양경일 씨가 그렸던 뭐 눈들은 여기에서 약간 좀 같죠? 같은데 이게 더 둥근 것 뿐이죠. 뭐 여기에 좀 더 정성을 들이면 이게 약간 휠 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사나운 눈매죠. 이렇게 들어가면 동공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선 3번으로 눈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뭐 굳이 힘들게 눈을 그려야 하냐 이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요. 뭐 여러 번 틀고 꺾고 뭐 다 그럴 필요 없고, 각도 그냥 뭐 더 꺾으면 더 꺾고. 자, 이렇게 가면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꺾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너무 쉽게들 그리니까. 뭐 그래서 이런 눈들도 그려봤고, 근데 절대 이런 눈을 그려가지고는 여자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자 캐릭터 그리다가 좀 눈매랑 이런 게 좀 더 살았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나루토를 따라 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자 캐릭터 나루토에 나오는 사쿠라죠. 그냥 부들부들하게 펴줬더라고요. 이렇게. 여자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마름모라고 생각했어요. 얘를 부드럽게 둥글게 여기를 쳐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처음에는. 위에 눈꺼풀은 좀 두껍게 잡아주고, 아래 눈꺼풀은 좀 덜 둥글게, 덜 두껍게 잡았죠.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얘보다는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 캐릭터 눈을 얘로 소화하고 갔어요. 한 몇 년 갔죠. 그러다가 이런 눈매도 계속 좀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의 눈매처럼 됐죠. 끝을 내렸어요. 끝을 내리니까 훨씬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부드러워지는 거는 각을 줄이면 부드러운 눈매가 돼요. 요거는 좀 각을 살리면 뭐 나름 정의로운 눈매처럼 느껴지죠. 어찌됐건 좀 더 여자 눈에 갖다 끼울 수 있을 정도 선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습관적으로 쌍꺼풀을 그리는 이유가, 눈매가 항상 사나운 눈매를 그렸기 때문에 쌍꺼풀을 그려야만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쌍꺼풀을 그렸는데, 어찌됐건 여기를 내렸죠. 내리니까 이 눈매보다는 좀 더 풀려요. 얘를 둥글게 처리하면 무조건 부드러워지죠. 이러면 훨씬 부드러워지죠. 최근에는 그거 엔젤 하트 작가를 그냥 딴 거 없고
그러니까 여자 가장 잘 그린다. 여자 정말 눈매 예쁘게 그린다. 제가 봤을 때는 엔젤 하트 작가랑 마이 퓨어 레이드라는 승인 만화 작가가 있는데 같은 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시티 헌터 작가 그림도 그렇고 약간 올드한 맛이 있는데 최대한 뭐 저는 올드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그리면 그들의 맛을 살리면서 올드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 거를 따라 그렸어요. 그렇게 제가 모작을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여자 얼굴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거를 정말 그냥 한 10년 만에 모작이라는 걸 해본 것 같네요. 뭐 결론은 모르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눈동자가 좀 꽉 찬 느낌? 꽉 찬 느낌? 이건 제가 느끼는 그냥 제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뭔가 잔뜩치가 많아요. 속눈썹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눈썹도 최대한 연약한 눈썹을 그려줘야 할 때 약간 요런 눈썹. 자, 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런 과정으로 왔는 건 최종 과정으로 왔는 걸로 보면 여자 눈매 치고는 굉장히 쓰임새 있게 왔다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두꺼워요. 그 윗눈꺼풀을. 아랫눈꺼풀은 최대한 가급적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 그 캐릭터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윗눈꺼풀만 좀 두껍게 잡아주고 아랫눈꺼풀 좀 얇게만 잡아줘도 그림 느낌 굉장히 납니다. 그잖아요, 그죠? 약간. 그래서 한번 저의 변청 과정은 이러네요. 딱 10시가 돼 갑니다. 뭐 이게 또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건 또 너무 극화체라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그림 얼굴 스타일은 여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눈을 키울 생각입니다. 갑자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저는? 좀 더 만화적인 요소를 많이 살렸어. 그래서 비례치를 다르게 뺄 생각인 거죠. 에덴의 왕 때보다는 비례치가 좀 더 만화스럽게. 이건 좀 잘못됐네요. 아직 연습을 제가 안 해서. 연습 부족입니다. 연습 부족.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캐릭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십시오. 캐릭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에덴의 왕을 하면서 거의 지금 뭐 현재 제 지금의 어떤 상황은 캐릭터 연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좀 지금 멘붕 상태에 와 있어요. 오늘 이야기 그 스토리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캐릭터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그거 그게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그려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만이 가능한 거구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닮게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담게 그리려고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버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마감이 바빠서 빨리 그려버리면 그냥 대충 뭐 봐줄만 하다 이런 정도지, 그러고 넘기지 실상 봐줄만 한 게 아니에요. 다음날 돼서 보면 끔찍한 거죠. 뭐 단행본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아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속도가 붙으면서도 동일한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많이 연습해야 돼요. 자신의 캐릭터를. 그게 제가 그냥 지금 에덴의 왕 작업하는 과정에서 돌이켜 봤을 때 주인공에 대한 연습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주인공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리는데도 항상 부담이에요. 잘 모르겠으니까. 연습 과정이 많지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이, 그게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고, 제가 다음 차기작을 할 때는 무조건 정말 캐릭터를 정말 많이 그릴 겁니다. 뭐 한 캐릭터당 뭐 한 최소 한 1000장씩은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연재를 하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캐릭터 연습은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최적의 캐릭터를 만들면,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서 또 아이디어가 바뀌고 하면서 캐릭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확정된 걸로 무조건 연습해야 돼요. 바뀌어가는 것도 뭐 바뀌어가는 거지만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게 마음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최종된 상태의 설정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 그래야만이 나중에 욕 안 먹어요. 그 부분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제 비례를 바꾸고 뭐 연습을 하고 다른 이미지의 다른 그 비례치의 캐릭터를 만들 생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겠다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얼굴 각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했어요. 뭐 어떻게 설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뭐 여러분들이 캐릭터 연습한 거에서 피드백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보강된, 좀 더 정리된 설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서는 두개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주요 지점들을 제가 체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두개골은 뭐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강요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사람이 불이 뜨거운지 꼭 만져봐야 아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림 하는 분들 중에는 그걸 만져봐야 아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걸 자기가 몸소 느껴야지 옆에서 자꾸 말한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만져보고 뜨거운 걸 뜨겁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두개골은 개인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습하시고 하면 제가 저한테 항상 보여주시면 항상 피드백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터디 하면서는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셔야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는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로만 해서 설명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 전체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공평한 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알 것 같지만 자기가 그려보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자신이 아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좀 그러더라도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그림의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꼭 그려야만이 자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그리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되면 저는 제일 행복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